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이 이제 답변이 없으니까 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너는 뭐 대여금 반환 책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혼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답장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은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의 본질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으니 너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표명하라는 일종의 대화, 이 목적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질은 기록입니다. 즉 내가 보냈다는 사실,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내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용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 보냈다는 것은 그 날짜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전달했다 라는 점을 증거로서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내용 증명을 언제 보내야 되는지, 내용 증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린 바 있는데,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그 문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지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실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법적으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성권에 대해서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채권 양도 통지, 내가 너에게 가진 채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겠다 라는 내용의 채권 양도 통지가 있을 수 있고요. 계약 연장 통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2년간 연장되는 권리이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이 통지도 형성권입니다. 즉 상대방의 대답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통지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할 필요가 없이 내가 어떠한 통지만 하면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 해지 통지, 너와 체결한 계약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지하겠다. 이것도 통지만 하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나 답변이 필요 없는 이러한 통지만으로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내용 증명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내용 증명에는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내가 소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목적은 돈을 빨리 갚아라, 즉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민사, 형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또는 뭐 내가 계약을 위반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주장이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했을 경우에는 이 주장만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형성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 통지를 하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 연장 통지를 하면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돈을 빨리 갚아라 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바로 갚을 의무가 발생하거나, 갚지 않으면 내가 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떠한 법률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이 이제 답변이 없으니까 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너는 뭐 대여금 반환 책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내용 증명 단독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응답을 했다고 해서 내 주장, 내 권리에 동의했다 또는 뭐 인정했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유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강제력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 또는 인정했으니 아무런 다툼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나는 당연히 다음 수순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에 내가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면 이것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도 이제 내가 그러한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개시되었음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종의 전쟁 준비를 마친 뒤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전쟁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다음 수순, 즉 전쟁을 이제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사상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뭐 형사, 행정적 조치 무엇이든 내가 예고한 것 플러스 알파로 다 진행하셔도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는 내가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고 특히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무엇을 상대방에게 주장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남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분쟁의 주도권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 기록이 남음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연 손해금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 변화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 증명은 강제력이 없으니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입장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고 상대방이 반응이 있다면 이를 통해 뭐 협상을 한다거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셔도 되고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준비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